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8학번이고 사실 작년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제 해외 인턴이나 취업 관련 이렇게 해서 제가 이뤄왔던 일들이 조금 진로 탐색이나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초빙받게 되었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과 후배님들께 좀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성 실천이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23년 2월달에 졸업을 하고 그 하반기 때 외교부 인턴 프로그램으로 그 중남미의 UN 인턴을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은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부분은 이제 그냥 개인 정보고 졸업을 하고 나서 해외 경험은 이제 저렇게 5개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할 주제를 최대한 추려봤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해외 인턴 후기를 다루려고 해요.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활 이런 건 어땠는지 조금 알려드릴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해외 경험, 아까 이렇게 5개로 추려봤던 그 경험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렇게 하면서 대학 생활은 또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외로 나가려면 영어가 무조건 기본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성적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 외 자격사항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그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개발협력팀인데, 여기가 이제 부산시 산하공공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조금 맡아서 진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관련 행사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3, 4학년 분들이라 하셔서 아마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가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조금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 간 또는 다자 간, 지역 간도 가능하고 그런 노력과 행동입니다. 사실 ODA와 조금 차이가 뭐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말하기엔 ODA와 국제개발협력을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DA는 공적개발 원조라고 해서 정부 간 이루어지는 그런 재원도 공적이고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이고, 국제개발협력은 그 ODA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그 UN 세계식량 계획이라는 것도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지속가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죠. 이 지속가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개발협력의 그런 세부 목표가 이게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지원했던 프로그램이 외교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중남미 지역이고 인턴 파견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피드를 보면서 그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을 한 사례였고, 이렇게 12개 기구에 한 16명, 15명 이렇게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보통은 한 기구당 한 명이 파견되긴 했는데 기구별로 조금 인원이 다르긴 했어요. 저는 WFP, UN 세계식량 계획에 파견이 됐었고, 파나마에 중남미에 다녀왔었습니다. 그 대상은 사실 재학생을 주로 뽑아서 저는 졸업 1년 이내에 최대한 해야 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바로 다녀왔었고요. 선발 일정과 서류 준비 이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 자료를 지금 다 받으셨죠? 보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UN 세계식량 계획이 어떤 곳이냐? 여긴 UN 산하 식량 원조 기구예요. 그래서 최대
그런 원조 기구고, 저쪽에 지도에 보시면은 라틴 아메리카는 다들 잘 아시니까 이쪽 중간에 파나마 운하가 지나가는 그 운하가 있는 그 조그만한 연결 부위에 파나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랑 파오 혹시 아시나요? 파오 그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인데 그쪽이랑 되게 차이점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WFP는 식량을 좀 구호의 차원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빈곤 때문에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게 긴급 구호의 목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구호 기구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파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농업이나 식품 관련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이라 모든 활동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WFP 중에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중남미 쪽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을 약간 관할, 총괄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글씨는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가지고. 어제 나눠드는 그 강의 커뮤니티에 자료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글자 안 보이는 학생들, 특히 노트북 들고 온 학생들은 그거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관이 어떻게 지속하는 발전 목표와 연계가 있냐 하시면은, 이 SDG 타겟을 기반으로 그 세부 실행 계획이 마련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CSP Outcome Country Strategy Plan인데 약간 국가 계획, 국가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SO들은 저렇게 SDG2 식량 안보와 SDG 17 그 거버넌스 분야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인턴 업무는 어떤 거를 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업무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네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중남미 지역이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굉장히 그냥 구사를 하세요. 그 지역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 스페인어가 안 되는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할 때는 그 이제 팀원 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영어로 진행을 했었고, 스페인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그 번역기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서가 예산 및 프로그래밍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WFP가 자원금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차이점을 찾아내서 왜 그 차이가 생겼는지, 지금 중남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타당한 예산인지 이런 걸 점검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엑셀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무를, 그러니까 해외 인턴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업무를 할지, 또 뭐 커뮤니케이션 부서 이런 데를 갈지 모르지만 엑셀은 기본으로 어쨌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그 팀원분들이 되게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격사항이 돼서 뽑히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의 업무와 조금 별개로 상사분께서 이게 요청을 하신 거였는데, 운가라고 UN General Assembly라고 있어요. 그게 총회가 매년 9월 셋째 주에 열리는데, 이 세션, 총회에서 WFP나 식량 안보 관련된 그 세션을 뽑아서 그걸 브리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채널로 보게 되는데 그게 자막이 없어요. 자막도 없고 영상은 다 그 각자 이렇게 발언하는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 듣고 그걸 타이핑을 해서 그 또 간추려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총 80페이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1시간 30분 이렇게 브리핑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가장 인상이 깊은 이유는 뭐랄까, 이 세션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또 인식 제고의 측면에서 뭔가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자료가 되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게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세션을 듣고 정리하고 번역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런 걸 보고 조금 국제개발 협력이나 식량안보, 뭐 UN 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뿌듯함을 느꼈기에 인상이 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외적으로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WFP, RVP가 Regional Bureau 파나마라고 파나마 지역 본부를 뜻해요. 여기 이제 창립 20주년 행사도 참가를 했었고, 또 깃발 개양식도 있었고, 뭐 팀원들과 회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2024년 제가 인턴 임기 그게 끝나기 전에 했었던 행사인데, 2023년 업무 성과를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고 2024년 계획을 또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협력해서 또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약간 업무 이런 거 외에 레크레이션도 진행이 되어서 되게 즐겁게 참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해외 인턴 하면 가장 힘든 점이 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업무 이런 거보다 약간 외로움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고, 저는 스페인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조금 심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약간 해외 경험을 조금 그래도 했어서 그런 거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공동체 문화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뭔가 고립된 느낌 이런 게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걸 이기고자 이런 취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도 제 숨통을 틔워주었던 곳들 중에 하나고, 산블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블라스가 그 저기 이 배경을 보시면은 이게 윈도우 XP의 배경 화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서양 그 에메랄드빛 바다의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이 파나마를 가게 되신다면 이제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도 국내 여행지였고, 그리고 해외 인턴을 하면은 사실 근교 여행을 하기도 해요. 제가 체제비 명목으로 받았던 그 인턴 비용이 월급이 조금 많은 편은 아니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예산의 한계는 있었지만 제 사비를 조금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남미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 김에 여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멕시코랑 콜롬비아를 다녀왔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스페인 워크캠프에서 만났던 멕시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극적으로 서로 일정을 맞춰서 만나서 같이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턴 경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해외 경험, 대학생활 꿀팁.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다녀온 곳을 이렇게 미국, 일본, 스페인, 필리핀으로 추릴 수 있는데, 제 사비를 들여서 간 곳은 많지 않고 거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뭐 NGO 단체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이런 분들도 조금 잘 찾아보시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국제 교류나 이제 국제 활동에 첫 발을 떼게 된 계기가 2015년에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이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다녀온 거였고요. 이때 이제 미국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뭐 인권, 젠더, 환경 이런 분야의 강의도 듣고 그 체험 활동도 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액션 플랜, 지역 개발 발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워크캠프는 국제 워크캠프 기구를 통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창원대에서 갔던 그 어학연수거든요. 입학생, 그 장학생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2년, 4년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데,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녀왔었고, 그러면 이제 잘하면 그만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달 드리고자 앞에 소개를 했는데, 저는 지금은 거의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카드 뉴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잘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쭉 정리한 그 계정들이고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기구를 조금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게 쭉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 프로그램을 다녀온 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입사한 곳에서 그 채용 공고를 본 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냥 즉흥으로 보고 바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가능성, 그 뭐라 해야 되지, 확률 이런 게 내가 발견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관심 기구의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보시고 채용 공고가 언제 이렇게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두셨다가 정기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창원대고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국제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보통 해외를 나갈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계를 만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유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참가를 했어요. 보통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어를 쓸 그런 계기, 기회 같은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문화 교류, 조금 다양성, 포용성을 기르고 또 이해를 맞춰가는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호주 모나시 원투 프로그램은 문경희 교수님께서 그 지속가능 발전 정치 시간 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가한 프로그램인데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호주 친구가 한국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광안리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뭐랄까 그 커리어 개발? 그러니까 사람을 인맥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문경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프로그램이고 일본군 위안부 주재 청년 국제 포럼에 참가해가지고 한국, 미국, 대만, 필리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인식을 제고하고 또 그 뭐라고 하지? 거리에 나가서 이제 뭐라고 하죠? 네,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창원시 창원대 청소년 모의회 청년 대학생 학술 대회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관련 소논문,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소논문을 작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에코라이프 프로그램이나 뭐 돌돌이컵 사용 이것도 조금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분야와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대학 생활에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없지만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학과에서도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었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석을 해서 좋았는데 만약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저는 약간 국제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을 한 가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는 취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조금 그런 쪽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만약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시다면 자격증도 사실 미리 취득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사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다들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나한테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시면은 미루지 않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 하나로 또 토익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토익은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제 관련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모든 지원서에 다 들어가고 이게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도 있고 서류에서 떨어지겠죠. 만약에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격증이 없다면 그래서 토익은 무조건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5년까지 인정이 가능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필요성을 보시고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뽑히기 조금 실생활 연관해서 실력을 향상하는데 저는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컴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이나 가산점이 2급과 1급이 한 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급을 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디자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중요한 게 YP, 영 프로페셔널 인턴을 지원할 때 거의 홍보 자료 업무가 좀 많아요. 그 홍보 자료 제작을 하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디자인 캔버스나 왕고보드 같은 그런 디자인 툴 같은 거를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ODA 자격증인데요. 이게 국제개발협력 그쪽으로 커리어를 진출하고자 한다면은 취득하시는 게 조금 가산점 이런 데 있어서 좋아요.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그 자격증이고, 한 공부는 2개월 정도 하시면은 2개월 취득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다, ODA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네,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NS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블로그를 대학 1학년 때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네 추천을 받아서 이제 네가 대학 생활에 하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놔라, 포트폴리오 용도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뭐 짬짬이 굉장히 파워블로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록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게 항목이랑 뭐 했던 활동 개요 아니면 기간, 어디서 주최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적어야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기록을 안 해두면 잊어버리고 다시 찾기도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또 시각적으로는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여행이나 국제 교류 쪽으로 인스타 계정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블로그 궁금하시면 나중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부산시 도시외교를 조금 지원하는 기구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팀, 부서가 개발협력팀이기 때문에 부산시 내의 그 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고, 이제 도시 외교라고 해서 부산과 다른 해외 도시, 자매5 도시와의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에 팀장님과 대리님 한 분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서 사업 발굴을 하러 가셨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기 있는 부산형 ODA 인큐베이팅 사업 때문에 가셨는데, 이제 그런 자매 도시, 약간 우호 도시의 개발 협력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부산시와 함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조그맣지만 스마트 교통, 해양 수산, 영화 영상, 뭐 도시 개발 이런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자매 우호 협력 도시와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맡은 사업은 이 개발협력팀이 하는 사업 전체인데, 제가 맡은 사업은 이 별표 쳐져 있는 부산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내의 그 ODA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를 이게 조직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국제개발협력이라 하면 코이카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코이카는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 각국과 연결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니까, 근데 지역에서 국제개발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를 이제 산하에서 그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큰 기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 제고를 위한 뭐 행사, 부산 ODA 미덕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ODA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개발 협력 사업을 어떻게 참가하는지 이런 걸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 풀을 운영을 해서 그 통합 웹사이트가 있어요. ODA 전문가로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의 또 수요를 맞춰서 매칭을 시켜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입사를 한 지 이제 3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업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BODA 미더데이라고 이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BODA 미더이라는 게 부산 ODA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 관심이 있는 청년이나 뭐 학생, 전문가, 기관, 기업 뭐 이런 분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네트워킹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 이 행사를 조금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자 오늘 그 목적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청년 오픈토크라고 저처럼 해외에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3명 정도로 초빙을 해서 대담회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 질문을 이제 받고 그분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청년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커리어 개발 그러니까 루트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전문가 분들도 모시고 이제 현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ODA 현장은 어떤지 그리고 또 커리어 개발 과정은 어떤지 실무자들을 그 초빙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뭐 진로 취업 관련해서도 컨설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행사가 여기 보시면 5월 10일 날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참가하시는 걸 사실 적극 추천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개발협력팀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은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입사한 지 이제 3주 됐고 그럼 어떤 일을 하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업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지금은 행사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 다른 업체와 소통 협업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행사 용역 업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행사장 전반적인 운영이나 구성, 뭐 부스 배치, 뭐 좌석 배치, 뭐 케이터링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제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대학 커뮤니티들이 참가를 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오픈 스페이스 이 부분에 동서대학교 그리고 부경대, 부산외대하고 지역 그 대학 연합 동아리인 보다라고 또 참석을 하거든요. 이런 학생 친구들과 또 소통을 해서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확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카드 뉴스도 또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도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은 조금 낯설고 힘든 점이 문서 작업인데 이게 저도 이런 거를 공문을 작성하고 그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하지만 네 이런 참가자 모집이라든지 뭐 연사자 섭외, 뭐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아래 보시면 후원 명칭 협조라고 조금 이렇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 이런 것도 다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행사를 구성을 하려면 예산이 필수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기획하고 점검하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미더데이라는 행사에 국한된 거라서 또 여기보다 또 다른 사업을 또 맡게 되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그런 감도 없지 않지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BODA 미더데이에 참가를 조금 장려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참가를 하시게 되면 해외 YP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청년 실무자를 또 만날 수 있어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잘 나가시는 분들과 이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고 또 현업 전문가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커다란 메리트는 이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쪽 분야에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게 바쁘게 후다다닥 지나간 것 같은데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는지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참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료입니다. 사전 신청만 하시면은 네, 모든 분들께 매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QR을 보시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촬영을 해서 이제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ODA 미덕데이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이런 진행해. 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얼굴이네. 나는 질문이 한 10가지는 있는데 여러분 질문 없어요? 10가지. 맨 마지막에 네. 그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 네. 그 사실 그때 우리 모의유엔 총회 할 때 생각해 보면 너가 그때 그 의전팀.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랬지? 이거 의전 의전팀. 맡았잖아. 네. 혹시 그때 참여해봤던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전팀이 그때 맡았던 업무가 잠깐 대학생 학술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을 조금 안내를 하고 행사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 역할 이런 걸 담당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필을 먼저 보고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안내를 도와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취하고 이제 그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력들을 숙지를 하고 기억하고 이제 이분이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인지 알고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조금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전 이게 모의유엔 총회라고 한 3년 전이죠. 코로나 기간에 창원시청에서 이제 경제투자 이렇게 과에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해외 교육을 다 막혀버렸으니 코로나 때문에 그 국내에서 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창원대 문예의 교수를 찾아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게 대학생들이 멘토로 해서 지역의 중학생들과 함께 모의유엔 총회를 열어보자. 그리고 그 모의유엔 총회를 여는데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되 우리 대학생들이 자체 학술 활동을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그때 제가 학생처장 하면서 그거 하느라고 정말 콧빛 터졌었는데 하여튼 창원시청 팀하고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과를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스펙에 도움이 되니까 학부형들의 이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도 우리 학교를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어디에 발표는 많이 나가보잖아요. 근데 발표는 많이 나가보지만 이런 행사를 하나부터 10까지 주관하는 경험은 없는데 지금 사회 딱 나가면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데 홍보 파트에서 일을 하든지 의전 파트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문서 파트에서 하든지 뭔가 근데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근로 여기서 일을 해도 그런 경험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일을 전체를 기획하고 그 분야에 참여해서 마지막 실천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과 남이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남이가 맡은 파트가 의전 파트였는데 그때 창원시장님도 오셨고 삼성병원 원장님도 오셨고 또 기업체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시고 했을 때 정말로 의전을 잘해줬어요. 이렇게 세팅하는 거랑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잘 숙지해서 그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와서 특강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했던 분들을 잘 의전해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그 행사 때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때 KBS랑 MBC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공부해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의전이랑 이런 실무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좀 확실한 믿음이 이런 업무를 학부 때 해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걸 우리 학생들이 가진다면 이력서에 굉장히 좋은 한 줄과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실제 이런 일을 여러분이 나가면 할 일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이 어디든 사회활동하면 해야 될 일이라서
학부 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학과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오르가나이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여튼 그 굉장히 눈에 띄고 또 좋은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강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러분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선배님에게 듣고 싶은 실질적인 저한테 상담하면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 경험이 있고 지금 이 삶의 어떤 경로를 만들어가는 첫 발을 떼서 두 번째 발 정도 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 제가 다 못하는 거 우리 그 선배님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활동 중에서 이번에 자기 소개 한번 하고 하자. 그때는 약간 이학번 선민지라는 이제 많은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진짜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는 꼭 하면 좋다 이런 활동이 있으셨을까요? 대학 다닐 때?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소개 드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원투원 프로그램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이건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원투원 프로그램 뭔지 압니까? 국제교류원에서 외국 유학생과 1대1로 언어 교환도 하고 학습 같은 지원도 하고 왜냐면 유학생들의 아무래도 언어 부족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언어를 같이 지원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학생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나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친구 맺히니까 그죠? 네. 국제교류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가능한 그 학기 때 조금 뭐랄까 그 원투원 프로그램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학기를 골라서 최대한 일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학번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소소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쌓여가다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대방 유학생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높아질 수 있고 그 국가에 대한 뭐랄까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해외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중국 친구, 그리고 호주 친구, 베트남 친구 이렇게 했었는데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약간 아주 몰랐던 국가가 또 내가 아는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가는 게 좋았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를 일단 원투원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해외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많이 참가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원투원 프로그램은 아마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이거는 뭐 학점 보고 뽑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학점이 아마 3.5점인가 이상이고 아마 외국어가 조금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관리 그러면 잘 하시는 분들. 네, 또 강의 잘 듣습니다. 자기소개하고. 국제관계학과 1학번 최국입니다. 저는 입학을 이쪽으로 안 하고 본대로 해서 늦게 전과를 해서 지금 학년이 4학년인데 4학년에 졸업을 못하고 5학년 1학기까지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해외여행 때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 그만큼 졸업이 또 늦춰지고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서 졸업을 한 후에 저런 경험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4학년을 마치고 한 학기를 남겨놓은 채 휴학을 하고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지 선배님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상담 때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나는 잘 몰라. 우선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해외 인턴도 갔다 왔었고 지금 취업을 한 상태여서 이게 뭔가 그 학교 생활이라는 그거를 빨리 끝내고 사회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교부 인턴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을 때 경우에 모집하는 그
대상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을 한 상태였지만 졸업을 안 하시고 4학년이나 아니면 막 학기로 남겨두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해외 인턴 같은 경험은 취업과도 다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중간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조금 그런 해외 경험 같은 게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조금 워킹 홀리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여행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발판을 마련해두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 인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뽑는데, 이때는 중남미로 타겟으로 뽑는 시기였고, 네. 그래서 이제 남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너가 뽑힐 때에 받았던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때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네. 그 다음에 가서 많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왜 뽑혀왔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거 사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한번 좀 물어볼게요. 사실 그거를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지원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스페인어를 교양 강의로 한 학기 듣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파견을 돼서 스페인어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뽑힐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도 던져보는 식으로 한번 지원을 했던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발 일정이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이렇게 있죠. 서류는 이런 식으로 그 국문 신청서와 영문 신청서 이렇게 다 쓰고, 또 문근일 교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정말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에 그게 아마 크게 작용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하고, 서류는 그래도 약간 관련 이력이 있고 자소서를 잘 쓴다면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외교부 청도 서울에 가가지고 그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영어, 영한, 한영 번역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그냥 정말 교양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 기사를 번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조금 비슷한 어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또 배웠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문맥을 보고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한두 시간 뒤에 면접이 있었고, 면접 때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고 영어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하겠다 하면 영어로 그런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받았던 영어 질문으로는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중남미 지역의 국제적 이슈가 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서, 저는 이제 식량,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약간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그리고 파나마 운하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해수면 온도도 상승을 하고 이제 기후가 너무 더워져서 가뭄 때문에 파나마 운하 수위가 낮아져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런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문제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답변을 영어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조금 버벅거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면접까지 마치고 이제 합격자 발표는 그 한 1, 2주 뒤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지메일을 잘 확인 안 하는데 지메일로 합격 통보가 와가지고 이제 신청 마감선을 부랴부랴 이제 다 하고 했는데, 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스페인어 전공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저의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국제관계학과 전공이고 그래서 국제사회 이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한 거죠. 개발협력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분들은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으로 되고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남미 국가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
그리고 스페인어는 그냥 정말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게 붙어가지고 결국 제가 면접 때 얘기했던 그 파나마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회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는 게 네, 그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얻는 것도 많거든요. 그쪽으로 직접 서울까지 가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가서 이제 그걸 쟁취를 하는 그런 분들과 교류를 조금이나마 해볼 수도 있고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또 나는 어떤 걸 더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는 면접 서류 이런 거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외교부. 근데 이제 중남미야. 그러면 올 수 있는 인력 풀이 너무 뻔해요. 딱 들어봐도 스페인어 전공자들이 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건지 아니면 말은 좀 못해도 영어가 기본으로 되니까 소통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국제 이슈에 대해서 이미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가 있는 전공자를 뽑을 건지 아마 밸런스를 갖추고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사업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만약에 언어나 문화 파트다 그러면은 언어 전공자를 보낼 거고 이렇게 식량기구 같이 좀 국제 협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언어가 조금 부족하다라면 영어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과 전공에 중남미 지역 연구가 있고 스페인어 기본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과목을 개발협력을 듣고 그랬다면 아마 외교부가 제일 중남미 인턴으로 뽑는 제일 좋은 코스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외대나 울산대 같은 경우가 중남미 정치 전공자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취업 경로가 있는 학교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막 언어를 강조한다거나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르게 뭐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점이 주는 파트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이 말해서 핵심은 기회가 열리면 뽑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뽑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한테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나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취업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취업하는 사람 누가 취업하는지 아세요? 취업하는 사람 누가 취업하는지 아세요? 이력서 내는 사람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력서를 안 내면 그분들이 우리를 몰라요. 나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력서를 안 내면. 여러분 대학 올 때도 우리 과에 오겠다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뽑힌 거잖아요. 첫 발은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은 뽑혔다고 공고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에 대한 부족함만 생각하고 나 아직 자격이 안 됐어 하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람이 미달됐을 수도 있고 신청했는데 특정 학교에 몰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특정 학교 학생들을 인턴으로 뽑았는데 경험이 안 좋았어. 그럼 와상상 다 떨어져. 그러니까 변수는 너무 많아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변수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변수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실은 조건들이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남이가 가서 분명히 잘했을 거니까 이쪽 파트는 여러분이 이력서를 내면 우리가 한번 전에 뽑았는데 되게 잘하더라. 그럼 차원대 한번 더 뽑아보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좋은 질문이었고 또 질문. 저는 국제관계학과 2학번 유소연입니다. 선배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궁금했던 게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취업의 길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제가 사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에는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YP 인턴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재단에서 그 코이카 YP 사업을 주관을 하거든요. YP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볼까?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ODA 분야의 그 청년 커리어 개발을 하고자 기회를 마련하는 그 인턴 자리예요. 그래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제가 있는 팀에서도 그걸 진행을 하는데 그때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교부 인턴 프로그램이랑 같이 합격을 해가지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못 올 기회였으니까 졸업 후 1년 이내만 그게 가능히 했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큰 경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의 그 기회는 포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YP를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쪽 업무 자체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업무였어요. 도시 외교라는 게 이게 그 뭐랄까 미시적인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분야의 그런 국가적 지원 사업이 아니라 도시 간의 커넥션을 구축을 하고 어떻게 사업이 수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그 YP를 지원했었는데 포기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YP 채용 공고 전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공고가 떠가지고 개발협력팀에 그래서 그럼 내가 인턴 말고 이거 직원으로 바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인턴 업무랑은 또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파나마에서도 WFP에서도 인턴을 했고 또 이제 그 개발 협력팀에 속해서 인턴의 업무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제 인턴이 하는 일과는 확실히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업무를 다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고 사실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무를 하면서 12월 말까지 조금 다른 기관들, 기업들 찾아보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ODA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공적 개발 원조라고 우리 지속가능 팀들은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우리 다른 지금 수업 안 듣는 학생들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뭐 GDP 지금 뭐 세계 경제 규모 12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OECD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 28개국이 다크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저개발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적 자금을 조성해서 같이 가난을 해결하고 좀 잘 살아보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정부들이 참여해갖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국제사회 아까 SDG라고 UN에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30년, 뭐 50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왜냐면 세상은 늘 불평등해서 가난한 국가는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업들이 생각해보세요. 코이카라고 계속 나오는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국가가 돈을 이제 재원을 마련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재원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국민 총 그 순수입의 한 0.2%를 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0.2%를 뗀다면 많은 돈이 모이겠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면 개별 국가 단위로 쓸 수도 있고 이 UN 산하에 있는 기구들의 돈을 보내기도 하고 또 따로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 갖고 뭐 기후변화 기후 생태계를 살리자 그러면 또 그쪽에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WFP가 국제 산하 기구 중에 사실은 식량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식량 기구로 국제 기구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돈을 내니까 우리나라에 인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직원 자리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시들 지자체에서 세금도 없고 중앙정부 주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SDG라는 게 옛날에는 저개발 국가만 돕는 거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선진국 너네도 기후변화 같이 앞장서야 되고 너네들 불평등 해소해야 되고 도시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도 도시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 만들고 왜냐면 실천의 주체니까. 그 다음에 도시는 도시대로 또 재원을 따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렇게 남의 국가를 돕는다, 같이 협력한다. 그게 외교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통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 같이 조금 큰 데서는 돈을 많이 모아서 또는 중앙정부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크게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특강 갔을 때는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님 이야기할 때는 왜 전 세계 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평화의 섬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제주도도 그걸 아이텍화를 했고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재단이 없어요. 부산보다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도지사나 이런 정치인들이 너무 이런 국제협력에 대한 조금은 이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럼 경상남도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나? 있어요. 하는데 주로 뭘 하냐면은 우리는 뭐 그 컴퓨터라든지 교육 파트나 농업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농촌 발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부산처럼 큰 재단을 만들어서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라든지 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이라든지 총괄하는 재단을 만든 거고, 거기에 지금 많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대학 졸업생이 아니라 이미 해외 경험을 하고 온 인재이기 때문에 그냥 인턴이 아니라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 하나는 여러 명이 같이 파트별로 일을 진행하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갓 신입이니까 제일 감각 좋을 때 홍보 담당, 그 다음에 뭐 섭외 담당, 아마 뭐 이런 거 지금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기획면이나 어떤 뭐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직접 어떤 그 교섭을 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부산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개발됐다, 만약에 재단에서 그 몇 년 있으면서 커리어를 발전시켰다 그러면은 한국 전문 어디 뭐 코이카나 아니면 아마 또 다른 국제기구 이런 데도 지원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능하게 만약에 남이가 진짜 운 좋고 운때가 맞아준다면 부산시에서 특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면은 자기들한테 손해거든요. 언어 잘하고 통역도 할 수 있고 회의를 직접 해서 교섭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옆자리예요. 그냥 해외 나갔다면 시장의 옆자리거나 해외에서 인사가 와갖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남이 그 옆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거 하면 부산이나 창원에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관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되는지 제가 보잖아요.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사람들이. 아까 그냥 해보라는 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해본 사람들이 딱,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 뽑겠다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뭔가 하나 뭐 하버드를 나왔다고 학위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누구 뽑겠어요? 특히 이 일의 본질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협력을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저 같으면 큰 졸업장 하나인데 다른 여러 가지 뭐가 없는 사람보다는 깨알같이 자기 성숙을 해온 사람, 깨알같이 자기 경험을 만들어 온 사람이 어딜 가도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커리어가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마 제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본인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아서 계속 커리어 빌딩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작점은 사실 대학생 때부터 정말 그렇게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해왔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나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다. 없어? 같이 오신 분인가요? 네. 왜냐면 내가 없어 하고 말해놓고 미안하네. 혹시 제가 한 이 말에 이견이 있으신, 같이 지금 같은 신입인가? 아, 그건 아니고 그 경영대 그 친구인데 우리 학교 경영대? 네네. 네. 휴학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 15분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 안 하면 제가 합니다. 빨리 하세요.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 혹시 최종 자기소개하고. 저는 국제관계학과 22학번 이미인데요. 사실 NGO에서도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도시 교육 말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량에서 만약에 그런 분야가 있으시다면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 같이 말씀해 주시면. 사실 초반에는 식량, 약간 식량, 빈곤해소 이쪽보다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조금 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 참여를 하다 보니
지금은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의 그 이제 식량 쪽으로 지금 커리어가 조금 생긴 상태고 만약에 추후에 하게 된다면 교육 사업으로도 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찾아본 건 없어서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저도 아직 개발 단계여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는 업무에 조금 충실하게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우리 강의 관련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파나마 가서 WFP에서 일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세계 식량기구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거기에 예산의 타당성을 따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기서 네가 했던 일과 연계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 액티비티라고 제일 하위 단계가 이 식량이나 그 식량을 얼만큼 지원할지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얼마만큼의 양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그런 가장 하위 단계의 계획이에요. 목표인데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기 위기 대응, 회복 탄력성 구축 그리고 이제 루트커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 사무소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 라틴 아메리카 여기 중남미 지역의 국가 사무소들이 월별로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이제 자기들의 상황이 어떤지 다 서술을 해둬요. 그래서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쿠데타로 사람들이 지금 식량을 지원 못 받고 있다. 아니면 뭐 다른 곳의 경우에는 뭐 기후 재난, 일니뇨나 뭐 그런 걸로 뭐 허리케인이 생겨가지고 이만큼이 위기에 처했다. 뭐 이렇게 다 수치를 적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또 그거를 여기 엑셀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안 나왔나? 그게 월별로 또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둬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그 변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면 보통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단위에서 조그마한 차이 정도는 용인을 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면 왜 이렇게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지 이런 걸 국가사무소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을 하진 않았고 컨택을 직접 하는 거는 이제 그 다른 팀원들이 하셨고 왜냐하면 그 국가별로 포커스 뭐였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개정을 하고 하는 역할을 했고 또 월별 그런 업무도 있지만 연도별로 이제 2023년, 2024년 왜냐하면 제가 하반기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2월이 지나면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또 IP라고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계획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전년도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 분석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간 사무실은 WFP 사무실인데 네. 파나마에 있는 네. 파나마에 있는 그 사무실이 중남미를 총괄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직원도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인턴 자리는 나왔고 네.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직원이 있을 법이 한데 없다라는 거는 거기도 이제 자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 자리에서 각 나라들의 이 WFP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국가의 식량 조달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식량 조달을 하는데 각 국가들이 원하는 수요와 공급을 해야 하는 그 적절성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다가 왜 더 많은 걸 원하지? 그러면 그 많이 원하는 국가들의 컨택을 해서 뭐 특별 사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타당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중간에서 자료 정리하고 위 상부에게 보고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고 네. 또 네가 그런 걸 잘했다라면 어떤 국가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겠고 아주 엄격한 잣대로 안 돼! 그랬다라면 잘려나갔겠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아까 그 SDG하고 식량기구하고 연결시킨 거 한번 이거 하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속가능 과제할 때 SDG하고 자꾸 연결시켜라고 하잖아요. SDG 목표가 보세요. 여기도 딱 보면 SDG 타겟하고 문서 딱 나와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학부생 과제에 제가 이게 뭐 몇 번에 어떤 항목하고 막 세부 목표 뭐 150번 하고 맞고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는 이 과제들이 SDG의 주요 목적과 타겟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논리적으로 전개 이렇게 짝짝짝짝 좁혀간 게 보여요.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여기가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지? 스트래티직 포커스라 그랬나? 여기가 이제 전략적으로 아마 그 SDG 목표에서 전략적으로 각 국가들이 식량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 대응 부분이 있어야 되고 회복 탄력성이 구축되어야 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표에 맞게끔 식량 지급을 하는 방식을 정하든지 지역을 정하든지 뭔가를 하라는 걸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이걸 그냥 냈다 먹으라고 갖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뭔가 목표 전략하에 WFP가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에게 식량 지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가이드라인과 목표는 SDG 목표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와서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걸 실전으로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강의의 그 제목도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 시민 실천이라고 했던 게 실제 실천의 현장에서 실천을 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단어를 붙였는데 딱 이런 게 지금 그 실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 보기 힘든 자료인 것 같아서 나도 앞으로 우리 학생들 수업할 때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할게 인용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내용에 관련하고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저는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한 사람만 더 질문이 있으면 질문거리 기회를 드릴게요. 국제문학과 이사학번 강의직. 이사학번이다, 이사학번. 어느 처음 활동을 하시는 1학년 때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1학년 때 저는 1학년 때 2018년도가 1학년 때였고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투원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장 진입 장벽이 낮고 가장 뭔가 1대1로 이제 내가 중심점이 되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투원 프로그램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익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토익 같은 경우에 도전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조금 뭔가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막상 이제 그거를 지문을 읽어보고 풀다 보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영어 실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저도 그렇듯이 실무를 하려면 소통이 가능해야 해요. 그럼 영어로 말을 하고 문서를 읽는 능력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기 시험을 통해서도 그거를 자격을 갖춰두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관련 실무들 분들과 얘기를 할 때도 그렇듯이 다들 그냥 영어를 강조를 하세요. 영어가 안 되면은 그 업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영어 공부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 치지 마시고요. 토익 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몸매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면서 날씬해지거든요. 날씬해져갖고 운동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토익을 치면서 영어 실력은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치면서 점수를 좀 늘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듣고 국제개발협력 자격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그런 게 있으면 좀 질문. 여기 저 오른쪽에 저 별표해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밑에 저거 동그라미들이 다 관련 사항이거든요. ODA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카에서 자격관리 일을 하는 그런 자격증이고 여기 자격증 우대 사항을 보시면은 여기 인턴이나 YP 채용하실 때 조금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이랑 그리고 응용편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개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식이고, 응용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분야, 보건이나 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교재거든요. 사실 두께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를 사서 읽어보시는 과정에서 조금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그 BODA 미덕데이에 참가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지역대학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동아리가 보다라고 그 BODA라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문제집을 또 만들어서 한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분야에 대한 ODA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개요는 어떤지 알고 싶고,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서 가산점을 받고 싶다, 뭐 채용할 때 그러면은 네. 가산점이 실제 부여돼? 네. 사실 그 제가 수업 교재로 한번 썼던 적도 있는 책들인데, 이게 근데 코이카 어쨌든 제가 보는 그 여러분들에게 코이카가 하는 것만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지금 다른 교재를 쓰고 있는데,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지속가능 발전 어쨌든 수업 들었으니까 내용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국제개발협력 파트에 그 관심이 있어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고 따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우리 선배는 정말 고생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저렇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많은 도전, 그리고 하는 많은 것들의 의미부여,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면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할까 말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몸을 그냥 점프인해서 뛰어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라면 뭐 학원도 다녀보고, 아니면 서울에 그런 특강이 있다라면 찾아도 가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스타디하는 기회가 있다라면 만들어도 보고, 만약에 여기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다라면 내가 만들어도 보고, 여러 뜻맞는 친구들하고 스스로의 커리어를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오늘은 이 재미 파트가 많이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물어봤는데, 여행을 했던 너무 좋은 경험들이 또 분명히 본인이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먹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가서 내가 여행을 하고 모르는 걸 배우면서,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세련돼지고 마음이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누적되어서 지금의 아마 김남희가 있고 지금의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경험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의미 부여하고, 기왕이면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시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몸을 내던지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 당장은 정말 학점 관리라든지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던져 놓으면 어떻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게 사실 기록이에요.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한 활동들을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다 지나쳤을 수 있는 행사인데, 저는 이거를 모아두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퇴색되지 않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궁극에 가서는 그런 관련점들을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고 보여줄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록들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우리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하는데 진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 내가 했던 뭘 했고, 내가 뭘 얻었고,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미리부터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사실은 우리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해마다 신입생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남이가 딱 하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1학년들이 앉아있을 때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저한테 김남희 학생이 눈에 탁 들어왔던 게 언제였냐면, 뭔가 상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산단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 산하협력단에. 그래서 지금 무슨 업체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뭘 알아보는데 남이가 이제 필요해서 연락을 해서 그 업체 사람이 이제 우리 학교 산단에 들어와서 창원대에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국제관계학과 김남이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훌륭했냐 물어봤더니 뭔가를 요구하고 질문하는 메일을 적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너무 저는 누구고 어떤 일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예의 바르게 근데 필요한 핵심 딱 집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신 분이 와 학부생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학부생 1학년이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일 하나,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이 내는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완결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남이가 어떤 메일을 어떻게 보냈고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산단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 이 학생을 꼭 칭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꼭 있어요. 우리 과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근로를 하잖아요. 또는 뭔가 이런 행사나 이런 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꼭 오셔갖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선생님 한번 등 한번 두드려주세요. 뭐 우리 뭐 여기 대학원실에서 지금 행정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막.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정말 다 잘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하나 다 성실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글 하나 내가 메시지 하나 내는 것까지 뭘 부탁하는 것까지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신의 평판이 만들어지고 나의 실력이 만들어지고 나의 역량이 강화된다. 저는 그걸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싹수를 이렇게 딱 튀어갖고 나한테 보여주더니 학기마다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추천서 적을 때 그냥 이 학생 잘합니다. 절대 안 적어요. 근거가 특히 영어로 적는 추천서. 근거를 적어야 돼요. 내가 이 학생을 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내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보고서를 냈고 이런 게 누적이 된 게 몇 번을 내가 증명해 봤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렇게 훌륭하다면 감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되고 기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기록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의미 부여를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하시면 또 다른 방식의 좋은 인생 설계를 해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과정에 계속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여튼 너무 고맙고 사실 신입 3주가 이렇게 나와서 시간 빼고 나와서 이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대하게 해줬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만큼 믿고 이렇게 오늘 나오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오늘 우리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수요일에는 동영상 강의를 하나 올리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 진도가 되기 관계로. 그래서 우리 지속팀은 어떤 걸로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지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할 거고요. 다음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요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보내세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그 화면 한 번만 좀 해주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부산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럽데이 갈 사람은 지금 남희 선배한테 미리 좀 넌지시 그걸 해주세요. 가고 싶다고.